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이야기, 오늘의 생활경제 시작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리고 갑종 담합과 하도급 갑질까지 올해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았죠.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전적인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구아림 기자입니다. 당정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의 핵심은 과징금 한도를 대폭 올리는 겁니다.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대리점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행 최대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으로 10배 상향했습니다.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미지급하거나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위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징금 상한이 대폭 올라갑니다. 각종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커집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업체끼리 가격이나 생산량을 짬짬이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현재 각각 20억 원, 40억 원으로 돼 있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매출액 기준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정률 과징금 상한도 늘어납니다. 또 불공정 행위를 반복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가중률도 기존보다 더 무거워집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규정을 위반하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위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자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한 행정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벌을 기존보다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형사 리스크를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림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늘어난 159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달보다 9.6% 많은 수준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온 관광객이 37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대만, 미국, 필리핀 등 순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많은 1,742만 명이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이 1,87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석 명절 특수가 사라지면서 지난달 소매 판매는 2달 만에 줄고 조업 일수가 늘어난 산업 생산과 투자는 소폭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지수 113.7로 전달보다 0.9% 올랐습니다. 특히 수출 호조를 누리는 반도체 생산 급증 등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은 0.6%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의 경우 전월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비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3.3% 하락했습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에서 판매가 크게 줄어 지난 2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함유했다고 광고하는 효소식품 11개 제품의 품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유산균 함량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제품의 효소 역가는 모두 제품 표시치 이상이었지만 11개 중 10개 제품이 유산균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원이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 11개 중 9개 제품이 장 건강, 효소 다이어트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은 소화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